주식을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만 모를 뿐 그냥 오르는 주가는 없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이유 있다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24년 8월 22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면 항상 이게 기사가 나옵니다. 보면 오늘 8월 22일자 기사들을 몇 개 보게 되면 이제 관련 기업에 대한 기사죠. 포르쉐가 더 빨라진 테이칸을 공개했다. 배터리는 LG엔솔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포르쉐 쪽으로 배터리 들어가서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뭐 타이칸이라는 전기차 1억을 넣는 전기차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연간 뭐 판매 대수가 100만 대 되는 그런 차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고, 밑에 보면 또 포드가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량을 늘린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한다.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근데 또 보면 또 외국인 순매수가 금액 1년 만에 최대치다. 이런 것도 있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일중 하루에 들어온 걸 말할 거고, 기타 또 충방전 에너지 효율에 또 LG에너지솔루션과 또 모처의 연구원, 연구기관이겠죠. 뭐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포드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이 있지만은 요건 이제 위에 내용과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허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가라는 거는 뭐 주가 오르고 내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냥 흘리면 안 되겠죠. 개별주는 좀 크게 반응을 하지만은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하나만의 사건으로 주가가 갑자기 많은 금액이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은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까를 보게 되면, 대형주니까 우리가 한번 실적을 봐야겠죠. 물론 추정치가 됩니다만은 연간으로 놓고 보면 한 22년도를 한번 볼까요? 주가가 이제 조금 상당히 이제 23년도 상반기가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장할 당시 22년도 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럼 연간 한 25조 정도 매출에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였어요. 이 정도 보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조 원대까지도 한 더블 정도로 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1분기 때 1,500억, 2분기 때 1,900억 정도. 분기 지금 2천억이 안 되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다 AMPC 포함이니까, AMPC를 뺀다는 것 자체가 실질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nyway, 어쨌든 간에. 그럼 상반기 내내 대략 4천억 정도가 안 나온 거죠. 그럼 연간 기대치는 1조 5천억이라고 1조 4천억이 잡편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 계산해 보면 하반기에 3분기와 4분기에 단순 계산으로 5천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기대치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정확히 놓고 보면 약간의 금액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은 실적이 1분기보단 2분기가 절대 금액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올해 연간 추정이 작년에 반토막이라 하더라도 주가도 반토막 가 있으니 아직까지는 그 어디에도 실적이 바닥을 쳤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월 초순이 되면 두 달 정도가,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면 위의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겠죠. 근데 아마 주가는 그때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밸류를 분석해 봤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이유보다 아까도 적어놨지만은 그냥 오르는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거니까 수급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전체적인 1년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인데,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누적으로 한 93만 주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8월 초선에는 한 100만 주까지도 내려갔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한 7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뭐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는, 물론 외국인은 LG엔솔은 외국인 투자가 지분율이 10%가 넘지 않습니다. 아직 5%도 안 되는데, 조금 특징은 그래도 최근에 지분율이 한 4.7% 정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주면서, 뭐 하루 21일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인데 무려 하루 만에 14만 주 정도가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왔죠.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친구들이 포르쉐 때문에 샀는지, 포드가 미국에서 다시 폴란드 철수해서 들어간,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주가는 수급이 어쨌든 대장이니까 외국인은 들어오는구나, 그리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이제 해온 입체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오는 창구가 있지 않겠어요?
창구를 이렇게 입체 분석을 하게 되면 주요 창구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뭐 키움증권 아무래도 샀다 팔았다 하니까 뭐 단타 물량으로 추정을 하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8월 초순에 들어왔다가 또 최근에 빠졌으니까 뭐 CFD가 될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KB증권이라는 창구는 보니까 철저하게 매도 우위에 있으니까 아마 어쩌면 투자자별 동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창구의 일부도 될 수 있고, 또 KB증권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ETF, 인버스 ETF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여러가지 인버스 ETF 쪽에서 뭐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아니면 또 정방향도 있으니까 KB증권은,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할 수 있는 게, 그렇지, KB는 인버스가 있지 정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KB의 영향이 크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갔으니까 이걸 뭐 심각하게 KB증권 창구를 메인 주포로 분석하는 그런 거고, 미래에셋 창구를 보니까 역시나 매도가 좀 많아요. 그러면 미래에셋하고 키움증권이나 이런저런 단타 세력이 많으니까 뭐 개인 물량이구나, 또는 일부 금융투자 물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JP모간 창구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한 3, 4천 정도 있다가 만주대로 올라왔다가 무려 오늘 7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 들어온 물량이 15만 주입니다. JP모간 체이스죠. 그럼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외국계 창구 중에서 CFD 계좌가 좀 할증이 많은 게 신한, JP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제가 합리적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추정? 혹시 CFD 계좌인가? 10배짜리 레버리지 말이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CFD 계좌 창구를 분석을 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CFD 관여율은 빵입니다. 예, 거의 매매가 없어요. 8월 5일날 잠깐 40주 매매한 거 말고는, 여기 8월 5일날 급락할 때 한 4,000주 정도 매수했던 거 청산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CFD 관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단순히 투기적 상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요 수급 자체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만 보시면, 수급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가 어쨌든 열심히 사잖아요. 언제부터? 대략적으로 8월 12일부터. 주가는 한 30만원 초중반부터.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서는 계속 들어온다는 거고, 금융투자 쪽은 계속 판다는 거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투신하고 연기금도 동일하게 산다는 겁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은 나름 패시브 펀드예요. 그럼 특정 패시브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죠. 그럼 제가 어떤 또 아이디어를 냈느냐? 좋아.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자. 어떻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시가총액을 열어놓고 만약에 여기 순서를 세운다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오른쪽이 이제 지수 퍼센테이지인데, 비중인데 7%의 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줄이고 4.35%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을 조금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삼바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LG엔스의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 앞뒤 관계의 수급입니다. 패시브는 대부분이. 패시브는 뭐냐면 코스 비백을 추적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석으로 넘어가냐 하면, 실제적으로 연기금과 투신이 요 동일한 기간에 이 패시브 자금이니까 그들이 뭘 사고 뭘 팔았는지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8월 9일부터 흐름이 좋았으니까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금융투자 말고 일단은 아까 봤던 요거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근데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요. 연기금만 보게 되면, 연기금은 실제적으로 8월 9일부터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순매수 1위에요. 474억. 물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친구는 하이닉스가 968억. 그러니까 연기금은 하이닉스를 팔고 하이닉스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LG엔솔의 비중을 조금 높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개만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맥점 뭐냐면 어차피 시가총액 앞 뒤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투신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투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가니까. 약간 다르군요. 투신은 LG에너지솔루션은 1위가 맞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연기금이 아까 450억이었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비슷하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비중은 심지어 3바까지. 그럼 1, 2, 3, 4위인데 1번, 2번, 4번을 줄이고 3번을 사는 겁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앞으로 연속성이 좀 있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네, 거의 크게 외국인 매매에서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냥 LG에너지솔루션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전히 외국인은 동일한 기간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 있을까요? 머리가 아픈가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처음 제목이 그냥 오르는 주가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약장 많이 산다. 근데 정확히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비중 조절에서는 여전히 삼성과 하이닉스를 많이 사고 그런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을 조금 늘린 거예요. 근데 워낙 수급이 원래 약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죠. 외국인이 많이 산 것처럼.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삼성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엔솔도 사니까 엔솔도 계속 살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이 기업의 주가가 반등하는 반등력의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매수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쪽의 강도가 조금 더 세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이 말이죠. 근데 고마운 거는 투신과 연기금 이쪽을 사고 저쪽을 버리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를. 근데 외국인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고 있으니 만약에 주가 관점에서는 단순히 삼성전자 안 가고 LG엔솔, 삼성전자 안 가운데 LG엔솔은 가고 그런 논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성은 사고 있는 외국인보다 여기에 팔고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팔려자의 싸움이 되는 거고, 아무리 사지만 매도 강도가 높기 때문에 팔자의 싸움이 되는 거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사자의 싸움이 되는 거죠. 기관과 투시는 양고 있고 외국인까지 붙었으니. 금융투자요? 금융투자는 제가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아까 동일한 과정에서 금융투자는 그럼 동기간에 뭘 했느냐? 실제적으로 금융투자는 LG엔솔을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도 팔았고 LG엔솔도 팔았어요. 다 팔았네요. 하지만 이 친구들의 매매를 보면 지수의 하락을 베팅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수, 쉽게 말해서 내려가는 데 대해서 보면 인버스니까 이거 내려가는 걸 팔았으니까 내려가는 걸 청산했고 올라가는 걸 베팅했고, 베팅 자체는 지수가 상승하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금융투자의 LG엔솔과 하이닉스 매도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에 따른 해지 상품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금융투자의 매매 자체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가 없냐면은 결정적으로 아까 본 대로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LG엔솔 파고 지수 ETF를 사는 롱숏 전략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난 게 있는데, 뭐가 재밌냐면 주식 선물에서까지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오늘 많이 보죠. 근데 최근에 좀 웃긴 게, 의도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식 선물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최소 7배 정도 레버리지를 사들는데, 뭐가 좀 보이냐면 베이시스가 계속적으로 백오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하지 않아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선물 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어찌 한 건꾸로 해석해 보면, 이게 금융투자 매매나 이런 매매에서 그 누군가는 현물을 사지만은 계속 반대쪽으로 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오데이션이 나왔단 말은 선물로 자꾸 누르고 싶은데 주식이 너무 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백오데이션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 선물과 현물은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는 선물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지수가 먼저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나오는 흐름이고 일간 기준으로는 크게 괴리열이 없어요. 짙은 색깔의 현물, 노란 색깔의 선물인데, 근데 최근에는 재미난 거는 귀신같이 선물이 누르고 있고 선물이 주식보다 못 누르는 거죠. 이 말은 선물 세력에서 과도하게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하락에 베팅하는데 주식은 올라버리니까 계속 백오데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누르려면 눌러봐라. 여기는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제한적이니까, 미결제약정이 제한적이니까, 요게 9월물로 봐서 그런데 연결로 봐도 똑같아요. 연결로 봐도 보면 대략 거래량이 한 5만 주 정도가 되게 되는데, 예. 근데 연결로 보니까 조금 더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 또 알아냈네. 그러니까 눌러져 있을 때는 오히려 선물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빨이 눌렀다는 거고, 지금 올라오니까 선물이 백오데이션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 눌러진다는 이야기.
그럼 앞으로 놓고 볼 때도 LG에너지솔루션의 매수 강도가 강해질수록 선물은 계속 백오데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백오데이션이 되면 역으로 해석할 때 매수 강도는 강해지겠죠. 예,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들여오는 기관의 패시브 수급은 상당히 빠른 돈은 아니에요. 연기금과 투시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그들의 포트폴리오 밸런스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